안녕하세요. 오늘은 미국 항공사 입사 관련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아래 댓글에 목차를 정리해 두었으니 이제 필요하신 부분을 골라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저는 델타 항공에서 근무한 지 1년 조금 넘은 아직 초주니어 승무원입니다. 네, 이렇게 스피치처럼 큐카드를 준비했어요. 엄청 많아요. 네. 먼저 첫 번째로 제 본인 배경 설명을 조금 해드리면 저는 입사 당시 만 23이었고 나이가 신입으로 입사했고 승무원 경력은 없습니다. 그리고 뉴질랜드에서 고등학교, 대학교를 포함해서 약 6년 정도 유학 생활을 했고요. 대학에서는 마케팅과 식음료를 복수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를 1년 빨리 졸업하고 뉴질랜드는 대학이 3년제예요. 보통 바첼러 디그리가 3년제여서 또래 친구들보다 2년을 세이브해서 졸업 후에 약 2년 동안 좀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었어요. 미국 항공사 지원 내력을 말씀드리면 저는 미국으로 이민 온 지 1년 반 정도 됐고요. 미국에 오자마자 빵집 알바를 구해서 빵집에서 알바를 하면서 바로 그 당시에 채용 하이어링 하고 있던 항공사들에 막 무조건 다 지원을 했었어요. 그래서 뭐 큰 항공사든 뭐 리저널 항공사든 상관없이 다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지원했던 항공사들은 델타 항공, 아메리칸 항공, 사우스웨스트, 엔보이, 젯블루, 알래스카 이렇게 6군데였던 것 같아요. 사실 더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 기억이 잘 안 나서 기억이 안 나는 데는 거기서 연락이 안 왔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나는 거겠죠. 네. 그리고 이렇게 지원했던 항공사들 중에서 델타 항공과 아메리칸 항공에 최종 합격해서 델타 항공을 선택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엔보이 에어라인이랑 사우스웨스트에서는 파이널 면접을 보라고 이제 그 전 단계를 무사히 합격해서 파이널 면접을 보라고 연락이 왔는데 그때 이제 델타 항공 입사가 확정되어서 어플리케이션을 위드로우하고 면접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젯블루는 서류에서 바로 탈락을 했고 알래스카 항공은 아직까지도 연락이 없습니다. 아마 탈락한 거겠죠. 네. 그리고 세 번째로 지원 요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자면 일단 미국 항공사는 가장 중요한 게 다른 외항사와는 달리 신분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일할 수 있는 비자 소지자여야만 하고 비자를 회사에서 스폰서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좀 이렇게 채용의 기회가 미국에서 하신 분이 아니라면 사실 채용의 기회가 거의 없다고 봐야겠죠. 보통 영주권자 이상이어야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항공사마다 조금 상이하긴 하지만 2년 이상 서비스 경력을 요구하는 항공사가 더러 있었어요. 근데 뭐 신입이던 경력이던 이런 건 전혀 상관없고 다른 직종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커리어를 쌓으셨던 분들이 들어오시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요거는 필수적이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 서비스 경력이. 왜냐면 서비스 경력 생각하시면 보통 막 호텔, 뭐 항공사나 뭐 이런 쪽에서의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는데 본인이 좀 커스터머 서비스와 연결을 할 수만 있다면 사실 간단한 아르바이트라든지 뭐 그런 것들도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조금 헷갈리는데 제 기억에 델타 항공은 2년 서비스 경력 요구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제 친구들, 이렇게 같이 졸업했던 동기들 중에 저보다 1살 어린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이 일이 정말 학교 졸업하고 난생 처음 하는 일이고 서비스 경력이 막 본인이 자기는 그런 경력이 없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델타 항공은 그 2년 그게 지원 요건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원했을 당시 채용 요건 찾아보려고 검색했더니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이 제한은 보통 만 21세. 그리고 이 미니멈 에이지 리퀘어먼트만 있지 사실 뭐 타 항공사처럼 만 30세의 암묵적인 커트라인 이런 거는 전혀 없어요. 왜냐면 같이 입사하신 동기분들 중에 30대, 40대, 50대, 60대이신 분들도 있었고 은퇴하고 오신 뭐 군인이나 경찰 이런 분들도 되게 많으시고 뭐 다른 직종에서 뭐 선생님, 뭐 간호사 뭐 아니면 진짜 뭐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직종에서 길게 일을 하시다가 이직하신 분들도 정말 많았기 때문에 그런 제한이 전혀 없고 결혼하시고 자녀가 있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세요. 그래서 그것 또한 전혀 제한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학위는 고등과정까지가 필수이기 때문에 대학교 뭐 그 학사 학위가 필수 요건이 아닙니다. 네. 그리고 키 제한 같은 경우는 딱 명확히 명시되어 있는 키 제한이 없고 암리치도 명시되어 있는 숫자가 없는데 그 이제 파이널 인터뷰를 마치고 합격을 하면 어떤 방으로 가서 이 오버헤드 빈 모형처럼 생긴 것에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해보라고 해요. 이걸 닫을 수 있는지 그거를 확인하고 근데 또 점싯에 앉아서 이 점싯에 내 몸이 이렇게 들어가는지 이렇게 벨트를 다 착용할 수 있는지 그 정도의 제한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벨트를 착용해보는 건 사실 이게 이 벨트를 착용해야지 승무원의 안전과 또 우리가 담당하는 승객의 안전이 보장되는 건데 이게 덩치가 너무 크거나 혹은 키가 너무 커서 이 벨트를 이게 안 되시는 분들이 있대요. 그러면 그거는 너무 안타깝지만 일할 수 없는 거라고. 근데 이것 또한 제가 되게 놀랐던 게 그때 어떤 한 분이 저랑 같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분이 자기가 좀 많이 뚱뚱했어서 저번에 이 벨트가 못 채워졌었대요. 근데 회사에서 너가 너의 이거를 조금 조절해서 다시 와라. 그럼 너한테 다시 기회 주겠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오신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되게 좀 우와 되게 신기했어요. 네. 그래서 키 암리치가 오버헤드빈에 닿는지랑 점싯에 무사히 앉아서 벨트를 할 수 있는지까지를 체크했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델타 항공의 인터뷰 절차를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4가지 절차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서류 하면서 그 인성검사 테스트 같은 걸 온라인으로 했었어요. 동시에. 그리고 그 다음이 비디오 인터뷰. 이건 화상 면접이 아니고 녹음되어 있는 질문들을 보고 제가 바로 녹음해서 답하는 그런 형식이었고 그렇게 또 비디오 인터뷰를 통과하면 폰 인터뷰를 전화 인터뷰를 하고 전화 인터뷰를 한 후에 페이스 투 페이스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갑자기 생각난 건데 프론티어 에어라인도 봤었어요. 근데 프론티어 에어라인은 서류 합격하고 전화 인터뷰까지 하고 탈락했다고 연락을 받았어요. 전화 인터뷰를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제가. 네. 아무튼 다시 돌아가서 델타항공 그 입사 절차가 저의 경우는 되게 좀 빨리 진행된 편이었어요. 왜냐면 제가 1월 2일에 서류를 접수하고 파이널 인터뷰를 2월 14일 날 발렌타인데이 때 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한 2달도 안 돼서 절차가 마무리된 거라 굉장히 빨리 된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같이 트레이닝 받았던 클래스메이트 얘기들 들어보면 6개월 이상 걸렸던 친구들도 있고 어떤 친구는 지원하고 막 1년 깜깜무소식이다가 갑자기 연락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정말 진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폰 인터뷰 같은 경우에는 최근부터 바뀌었다고요. 폰 인터뷰 대신 화상 인터뷰로 바뀌었다고. 그래서 비디오 인터뷰 이렇게 녹음해서 하는 인터뷰를 보고 그 다음에 정말 면접자랑 비디오 상에서 얼굴을 보면서 하는 비디오 인터뷰로 대체됐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네. 그리고 비슷하게 아메리칸 에어라인의 인터뷰 절차도 서류 통과하면 비디오 인터뷰 통과하면 페이스 투 페이스 인터뷰 이렇게 하고 서류는 제가 1월 2일 날 넣어서 페이스 투 페이스 면접이 2월 19일 날이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저는 굉장히 빨리 진행된 편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인터뷰 준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제가 가장 좀 정보를 많이 받았던 온라인 사이트 두 개가, 한 개는 글라스도어. 여기에 이게 약간 job search, job review 웹사이트인데 여기에 인터뷰 후기가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고, 그거를 보면 되게 공통적으로 인터뷰 퀘션이 여기 딱딱 이거 물어보는구나 라는 감이 딱 와요. 그리고 여기서 뽑아서 이렇게 정리를 했었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페이스북 페이지에 Flight Attendant Career Connection 이라는 페이지가 있는데, 여기는 지원자들이 서로 약간 소통하면서 정보 공유하는 페이지인데, 업데이트된 최신 이런 채용 동향이라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되게 빨리빨리 받아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인터뷰 보고 온 사람들이 어땠는지 알려주기도 하고, 면접 분위기 파악하기 하거나, 아니면 또 너 그날 면접이야? 나도 그날 면접이야 이러면서 우리 그럼 미리 만나서 좀 이렇게 말 좀 이렇게 좀 친해질까? 막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원자들끼리 이렇게 공유하는 정보는 또 빠르고 정확하기도 하니까 여기서도 되게 정보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네. 그 사이트에서 출연한 정보들로 인터뷰를 준비를 하는데, 저는 일단 영어보다 한국어가 훨씬 편하고, 한국어 말을 내가 이렇게 막 하는 만큼 영어가 잘 나오지가 않기 때문에, 저는 제가 뭐 인터뷰 질문을 딱 리스트업하고 답변을 쭉 다 만들어서 완벽히 외워서 인터뷰를 다 봤어요. 팁은 완벽히 외우되 외운 티가 나지 않게 말할 수 있게 외우는 게 팁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모든 항공사를 준비할 때 공통으로 준비했던 인터뷰 질문 4가지가 있어요. 왜 우리 항공사인지, 그러니까 why Delta Airlines, why American Airlines, 왜 우리 항공사에 어플라이 했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왜 승무원인지, 왜 승무원이 되고 싶은지, 그리고 세 번째는 my weaknesses and strengths, 내 장단점, 내 강점, 약점, 그리고 네 번째는 my best or worst customer experience. 그리고 마지막으로 델타 항공 비디오 인터뷰랑 파이널 인터뷰를 이제 집중적으로 준비하면서 이렇게 완벽하게 좀 리스트업 해가지고 외웠던 인터뷰 퀘스천들을 공유 드릴게요. 그래서 비디오 인터뷰는 5개의 질문인가 였던 것 같은데, 이 리뷰를 보니까 바뀌지 않고 거의 그대로더라고요. 그래서 그 5개의 인터뷰 질문 완벽히 외워서 비디오 인터뷰 보고, 페이스 투 페이스 갈 때는 그 비디오 인터뷰 질문에서 봤던 거 플러스 추가적으로 몇 개 더 추려서 준비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먼저 why Delta Airlines, 그리고 why Flight Attendant, 그 다음에 most exciting part about becoming a flight attendant. 요거는 왜 넣냐면 비디오 인터뷰 중에 승무원의 삶에 관한 짤막한 비디오를 보여주고, 이 비디오에서 너가 생각할 때 뭐가 가장 most exciting 했어? 이걸 물어봤거든요. 그 다음에 what would you do if you came to work and your uniform was out of compliance? 그 다음에 describe a time when you had to change priorities or change your plans. Describe a time when you are in high stressed situation or pressure. Which job has prepared for this job? Name a time when you were asked to do something unethical or went against company policy. Name a time where you had to deal with an upset or difficult customer. Tell us about your best and or worst customer service experience. Tell us about what you think great customer service means. Describe a time when you provided a customer with excellent service. 까지였던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가지고 이게 딱 이 몇 개 질문, 사실 이렇게 질문 생각하다 보면 진짜 밑도 끝도 없이 100몇 개도 나올 수 있는데, 그걸 다 준비하는 건 조금 시간과 노력의 낭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딱 그 키 질문들 몇 개를 이렇게 뽑아서 준비를 하면은 어떤 질문이 나와도 이렇게 돌려 쓸 수 있다고 해야 되나? 돌려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준비를 했고, 이렇게 인터뷰를 무사히 보고 나면
그날 당일날 CJO라고 줘요. Conditional Joining Offer 줘요. 근데 이게 왜 컨디셔널이냐면 이후에 메디컬 체크, 백그라운드 체크 그리고 그 전에 경력 증명서 이런 것들 다 제출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통과를 하면 이제 너는 join 하는 거야 라는 의미로. 그래서 저도 인터뷰 후에 이제 약 한 달 동안 이런 절차들을 다 거쳐서 무사히 통과가 되면 트레이닝, 조이닝 날짜를 주고 그렇게 해서 트레이닝에 조인하게 됐습니다. 한국에서 한 2년 정도 다른 회사 생활을 하면서 사실 계속 외항사를 가고 싶어 했어요. 특히 중동 항공사를 가고 싶어 했는데 이게 진짜 잡힐 듯 안 잡힐 듯 안 잡히는 거예요. 아예 서류부터 탈락을 쭉쭉쭉 하면 아 진짜 내 길이 아니구나 할 텐데 너무 될 듯 말 듯 최종 갔다가 또 안 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게 너무 미련이 남는 거예요. 내 생각에 나는 이게 진짜 나한테 잘 맞는 것 같고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해보지도 않고 포기를 하려니까 너무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게 미국에 오고 나서 막 쭈르르르 합격을 막 하니까 정말 뭔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이 있구나 막 이런 생각도 들었고 나에게 딱 맞는 항공사가 있었나 보다. 정말 그거를 준비해 주시려고 이게 이렇게 걸렸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장수생이라고 하잖아요. 긴 시간 동안 승무원이라는 직업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저는 계속 도전하셨으면 좋겠어요. 말이 좀 웃긴데 도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승무원 직업은 플랜 B가 있으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플랜 B가 있어야 된다는 게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이것보다는 내 정신 건강을 위해서라고 할까? 왜냐면 좀 기약이 없는 싸움이기 때문에 이거를 바라보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라고는 하고 싶지만 그 과정에서 내가 너무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간단한 알바라도 하다못해 이런 일을 하면서 동시에 하면 조금 막 시간도 쪼들고 힘들 수는 있지만 저는 오히려 그렇게 뭐 어떤 걸 같이 하면서 준비했을 때가 더 마음이 좀 편했던 것 같아요. 더 오히려 열심히 할 수 있었고. 그래서 미국 와서도 빵집에서 빵 열심히 팔고 보바티 열심히 만들어 팔면서 준비를 했는데 또 좋은 결과가 나와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번 비디오는 트레이닝과 또 베이스 관련 그리고 스피커 승무원에 관련해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오늘도 저의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